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포트 경마 1부 순서의 김준호입니다. 12월 20일 1위 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서울 경마, 다음 주도 경마가 펼쳐지지만 서울 경마로서는 오늘이 2015년 마지막 날로 펼쳐지는 하루의 경마입니다.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도 여러 개의 경주가 편성이 좀 짜져 있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두 분 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백돌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두 분 위원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경마를 이제 예상을 하면서 예상을 진행하면서 방송을 또 통해서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한 해를 이제 뭐 저물어 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1년 동안 해온 느낌 이런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백돌 위원 어떻습니까? 네, 정확하게 제가 지난주 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리빙TV에 들어와서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던 게 지난주가 딱 1년이 됐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기쁨과 슬픔, 좌절과 또 환희, 정말 인생이 담겨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한 주였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기쁨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만족감으로 따진다면 조금은 아쉬웠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 주 한 주 뭔가 부족했는지 매주 연구하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정말 자신 있게 위력 있게 마무리를 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는 좀 더 활짝 웃는 모습으로만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겠습니다. 예, 경마를 이제 예상하다 보면 어떤 때는 보면 좀 수렁퉁에 빠는 느낌도 있습니다. 인생이 이 안에 좀 담겨 있지 않나라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기현 의원은 좀 어떻습니까? 네. 2015년도 이제 서울 경마 이제 마지막 경마일인데 어찌 보면 저한테는 좀 감회가 새로운 한 해가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좋은 마필을 소개해 드린 적도 있었고요. 조금은 실망감을 드렸던 마필도 있었다라는 것을 좀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좀 더 성숙되고 노력에 좀 부족이었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나은 모습으로 내년 한 해를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위원의 그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싶어요. 항상 이래 보면 여러분들 앞에 좀 더 좋은 마필들을 소개하고 그런 마필들이 좀 선전이 이루어져서 저희 리빙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상이었는데 항상 그렇지 예측만큼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아직 하루 남았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준비했다라고 두 분 위원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 역시도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막 골드마인. 자, 늘어난 경주거리 1300.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저는 6번 막 골드마인의 상승세. 다시 한번 관심 마필로서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상대 선행 마필들, 다른 마필들, 발빠른 마필들도 있지만은 자, 4번 맛 조아라가 선행에 성공을 해서 경주를 장악을 해서 나간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걸음을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물론 마차가 좀 얇기 때문에 체중이 좀 더 불어서 나온다면 조금 더 오케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겠고요. 자, 6번마 볼드킹즈라는 마필이 3세 마필로 이번 그랑프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6번의 경주를 모두 우승을 차지했고 아직까지도 걸음에 대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본기에 대한 기대치는 무시할 수 없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선두권을 좀 더 전개할 수 있는 11번 금포스카이 선전을 좀 더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금포스카이라는 마필도 이번에 선두권을 장악할 거라는 예상을 들지 않아요.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선두권을 장악했을 때 최적의 전개를 이끌어준다면 금포스카이의 최적 전개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항상 이 마필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늦발을 하더라도 딱 3초 정도만 늦발을 해라. 그럼 잡을 수 있다.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상의 늦발했을 때도 항상 잡아냈고요. 거세를 하고 나서는 이제 발주까지 좋아졌습니다. 이번 경기라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마필로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 1위 경마는 그 서울경마공원에서만 총 15개 경주가 펼쳐집니다. 먼저 시작할 경주는 3경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3경주 출마표 보시죠. 일요 상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2세마 별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3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지난 데뷔전에 선전했던 마필도 있지만 아직까지 2세 마필이기 때문에 경주 위험이 많지 않습니다. 약간 좀 이변 가능성도 염두에 둘 것이고 또한 지난 데뷔전에 좀 아쉬움을 줬다고는 하지만 그 능력만큼 또 얼마만큼 인정해 주냐 이런 부분도 좀 관건인 경주로 보입니다. 먼저 백돌림 위원한테 여쭤볼까요? 이번 경주에 입상 기대치 높은 말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2세 신인 마필들 간의 대결 구도고 아직은 능력적인 측면에서 힘적인 모습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마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잠재력 측면에서 앞으로 이번 경주 늘어난 1200 거리에 대해서 한번 중점을 잡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마필은 안쪽에 있는 이번 맛 동력빛이란 마필입니다. 8월 달 주행 심사 당시에는 능력 미달로 좀 아쉬움을 남겼고 10월 30일 주행 심사 당시에는 스피드와 탄력 모두 기본기를 갖춘 모습으로 인상을 남겼던 마필이었습니다. 데뷔전 당시에서도 어느 정도 기대감은 있었는데 내측에서 발주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외선 자체의 마필들의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내측에서 전개 자체가 좀 밀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모래를 맞는 과정 속에서도 직선에서 주폭 자체는 분명히 살아 있었고요. 이런 마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늘어난 거리가 전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 대체적으로 나와 있는 마필들 자체가 역시나 거리 경험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선두권을 나서는 마필도 불안 요소는 있기 때문에 내선 2번 게이트, 최적 전개, 힘에 대한 여유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이번 맛 동력빛 주목해야 될 마필로 소개를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백돌림 위원은 이번 맛 동력빛. 지난 데뷔전에 입상이 좀 실패했던 말인데 단거리 편성에서 1200m 경주지만 입상 기대치를 높게 평가했던 말입니다. 이기현 위원, 이번 경주에 입상권 전력으로서 안정적인 마필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저는 데뷔전 당시에 좀 인상적인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죠. 자, 5번마 한일 앙상블을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필이 주행심사와는 달리 실전 데뷔전 모습에서는 빠른 순발력으로 앞선에 나서면서 직선줄에서는 탄력을 보이면서 입상을 했던 마필입니다. 경주를 우리가 돌이켜본다면은 안쪽에 자리 잡았던 1번 게이트에 있던 지니 에이스라는 마필이 선두권을 나섰습니다. 편한 선행도 아니었지만은 그 속에서 걸음을 보였다라는 점. 5번마 한일 앙상블. 이번 경주에서는 출전하는 마필들 몇 면을 살펴보니까 선행도 나설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5번마 한일 앙상블의 선전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데뷔전에 선전했던 5번마 한일 앙상블의 선전을 기대한다. 이기현 위원이 말씀해주고요. 백돌림 위원, 상대 마로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이 의원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5번마 한일 앙상블입니다.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내선에 있었던 우선 지니 에이스란 마필과 선두권에서의 경합이 상당히 심했는데 그 경합을 이겨내고 입상을 차지했다는 점도 높은 평가가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이 마필 자체는 제가 주행 심사 당시부터 이렇게 표현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세 유연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분명히 띄워줄 마필이다. 데뷔전 치르고 나서 마필의 유연성은 더욱더 좋아졌습니다. 목수님도 상당히 부드럽고요. 5등급의 포에버 리더란 마필과 병합 조기를 해주는데도 마필 자체가 살아있는 주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늘어난 1200m 단독 선행 가능한 이번 편성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는 전력으로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12번만 네이티브 톰이란 마필이 실전 데뷔전 때 직전 경주에서 기대만큼의 능력은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번 동력빛과 한일 앙상블은 거리가 1200 거리에 대해서 경쟁력이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겠죠. 네이티브 톰이란 마필은 외곽에서 2선까지 가담을 했고 스피드 자체는 보유했던 마필이었습니다. 거리적 마친 이번의 경주라면 충분히 성장세는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내선에 있는 1번마 스페셜 샤인이란 마필이 초반부 전개가 굉장히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은근히 선두권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 이번의 경주에서 초반에 너무 밀리지 않은 전개만 잡아준다면 힘에 대한 여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변 가능성은 열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백돌림 위원은 2번마 동력빛의 상대마를 5번, 12번, 1번까지 3대 마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기현 위원, 상대마로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안쪽에 자리 잡은 2번마 동력빛을 좀 먼저 소개시켜드립니다. 주행 심사 당시에는 외선 전개를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직선줄에서 선두권에 나서면서 여유 있는 모습으로 통과를 했던 마필이죠. 지난 경주가 데뷔전입니다. 비록 입상에는 실패를 했지만은 상당히 빠른 경주 편성이었고요. 동력빛이라는 마필이
못 뛴 게 아니라 상대 마필들이 좀 더 잘 뛴 경주 결과가 아니었나 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안쪽에서 직선줄의 안쪽으로 살짝 기대는 모습도 보였지만은 자, 채찍을 대자 걸음의 여력감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이번 경주가 1000m 조금 늘어난 1200이라면은 이번 맛 동력빛도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고요. 자, 안쪽에 있는 1번 맛 스페셜 라인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도 자 주행심사 당시 모습으로는 초반보다는 자 중속과 중속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자, 데뷔전 당시에서는 자 늘바를 하면서 초반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실전 경험 충분히 마쳤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지난 경주에서는 자, 무난한 출발과 함께 걸음 변화를 보였고요. 자, 1번 게이트라면은 글쎄요 가장 최적 전개를 펼칠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1번 마 스페셜 라인까지 말씀드리면서. 좀 조심스러운 마필이에요. 이변권 마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번 경주가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좀 전제를 좀 단다면은 7번마 델라고 드림이라는 마필입니다. 순발력도 있는 마필이고요. 그렇지만 지구력이 약간 부족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은 자, 이번 경주 그래도 계속된 끈끈함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7번마 델라고 드림이라면은 선입권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이변권 가는 마필 무리가 좀 묻어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7번 델라고 드림까지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견 의원은 5번마 한일 앙상블의 상대마로 2번마 동력빛, 1번마 스페셜 라인, 7번마 델라고 드림. 델라고 드림은 순발력이 있는 말이고 지구력이 조금씩 이제 좋아지고 있는 말로 평가가 돼요. 역시 이제 좀 인기권에 있는 마필과 복병권 전력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두 분 의원한테 좀 짧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 경주가 순발력에서 좀 가장 앞서 있다라고 평가하는 말이 과연 어떤 말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백두현 의원한테 여쭤볼까요? 저는 이 4번마 엘리트게인이란 마필이 순발력에서는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하는데 좀 엘리트게인이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선두권을 장악하면 입상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객관적으로 엘리트퀸이 데뷔전 때 보여준 순발력이라면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전개의 관점 자체에서는 한일 앙상블 자체도 이번 경기에서 선두권을 놓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두 마필의 격돌이 일어난다면 결코 엘리트퀸은 살아남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저는 엘리트퀸이 선행을 가더라도 압박에서 이번 경기에서는 좀 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선두권을 장악해도 쉽지 않다 이런 표현을 좀 썼고요. 이견 의원한테 똑같은 질문 해볼까요? 어떨까요? 네, 뭐 저 역시도 4번마 엘리트퀸이라는 마필이 순발력이 있는 마필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자, 5번마 한일 앙상블과 이제 질주 습성이 비슷하다라면은 오히려 4번마 엘리트퀸이 편한 선행이라는 점이 힘들다라. 그렇다면 저는 5번마 한일 앙상블에 손을 좀 들어주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두 분 의원과 좀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 이제 저는 뭐 주행 심사 때 걸으면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4번마 엘리트퀸은 그 지구력은 아직까지 검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데뷔전 때 선두권 경합성 레이스를 펼치고 졸전. 그 다음 경주가 블랙추가 끌었던 레이스를 외곽 무리한 전개를 펼치고 졸전. 지난 경주는 선두권을 수월하게 장악할 거라고 예측했는데 뭐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흙을 고스란히 맞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말이죠. 조금씩 이제 변화를 뭐 모색할 수도 있겠지만 자, 순발력에서는 그래도 가장 앞서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좀 인기마의 좀 선전을 두 분 의원이 좀 기대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복병권 전력도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넓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로 하겠습니다. 백두현 의원, 금토일 이번 주 지난주 일요일 경마죠. 부활의 반성기의 스트롱 볼트 8.7배 중배당 저번 배당은 정말 짭짤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배당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계속된 꾸준한 활약을 해주는 백두현 의원입니다. 함께 해주신다 그러면 더더욱 좋은 결과 만들어줄 겁니다. 백두현 의원이 오늘 준비한 경주는 4경주입니다. 4경주 출마해 보시죠. 1호 4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3세 이하 별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4주의 마필이 게이트를 깎고 있습니다.
최근 경주에서 성적을 내줬던 말, 그리고 최근 경주에서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들이 좀 인기를 양분할 수 있는 경주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는 저는 곳곳에 복병마도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경주, 조금은 좀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경주라고 평가하는데 백동일 위원이 좀 야심차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추천 경주 오늘의 4경주입니다. 최근에 제가 방송 추천 경주 때 공개적으로 한도의 중심을 세워놓고 같이 함께 호흡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12월에 경마가 들어와선 금토일 약 2주간의 경마에서 6개의 경주 중에서 5개의 경주를 모두 주력으로 연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더군 우선 일요 경마 같은 경우에도 1주차, 2주차 모두 주력으로 연계를 드렸고 지난주 스윕 트로피와 해답, 배당은 크지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이 두 마필에서 끝날 것이라고 확신을 가졌던 경주에서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분명히 호흡적인 모습에서 좋은 모습을 인사드릴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했던 경주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강한 압축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중심에서 함께 호흡하자 말씀드리고 싶은 마필이 바로 7번 마 왕바오입니다. 경주력에 대한 변화 자체가 크지는 않았던 마필이에요. 올해 4월 달에 경주였었죠. 꼴등을 했습니다. 12마리 마필 중에서 12등을 하면서 변화가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 경주 이후에 거세를 담행하고 나서 서서히 경주력이 살아나고 있는 마필입니다. 순발력보다는 힘적인 모습이 강한 마필이고 약간 끌리는 모습도 있긴 했습니다만 최근의 모습 결코 쉽지 않은 상대들 틈에서도 선전을 해주고 있는 마필이죠. 직전 경주에서는 전개적인 모습에서 불편함도 있었습니다만 상승세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무엇보다 이번 편성 자체가 뚜렷하게 선두권에 강자가 없습니다. 안쪽에 있는 마필 한두, 바깥쪽에 있는 마필 한두 정도인데 충분히 이번 경주에선 지금까지 띄웠던 경주들 중에서 가장 최적의 전개를 펼칠 수 있는 왕바우, 훈련 시 주폭 자체가 하루가 다르게 매번 좋았던 왕바우. 자, 이번 경주라면 충분히 가치 있는 경주 중심 마필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후차권에서는 내선에 있는 2번마 천년 강자, 자, 5번마 지상비행과 힘이 좋은 6번마 합작품, 바깥쪽에 있는 복병권 세력들 10번마 베스트 테이커라든가 2억의 고가의 마필, 13번마 카원까지 우선은 입상권을 도전할 수 있는 세력들은 드러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중심을 가져가고 후차권의 노림수를 가져갈 수 있는 세력은 드러나 있기 때문에 강한 자신감으로 현장에서 압축들을 마필 속에서 걷어낼 마필들은 자신 있게 걷어들이면서 좋은 모습과 좋은 완수로 연투 이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까다로운 경주인데 그 중심에는 7번마 왕바우의 선전을 기대한다 이런 표현했습니다. 과연 이제 왕바우 중심으로 어떤 말을 공략할지 사뭇 궁금한 경주입니다. 백돌 위원과 함께 해주신다 아니면 좋은 결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일요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0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주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이제 순발력 있는 마필들, 단거리 편성이기 때문에 순발력 뛰어난 마필들이 어떠한 레이스를 펼치냐가 좀 관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발주악벽이 있는 마필이 있죠. 그 마필은 또 어떤 레이스를 펼칠지 좀 사뭇 궁금한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견 위원한테 여쭤볼까요? 자, 단거리 편성인데 이번 경주에서 입상 기대치 높다. 어떤 말이 될까요? 네, 최단거리 편성이죠. 1번 게이트에 자리 잡은 티지킹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마필은 이제 이번 경주가 승급전입니다만 감량의 조건이 너무나 좋고요. 자, 1번 게이트입니다. 경주 거리도 늘어난 경주 거리가 아니라 동일 거리인 1000m에 출전을 하고 있다라면은 다시 한번 선행 1순을 기대하고 싶은 마필이 1번마 티즈킹. 자,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기현 의원은 승급전이지만 1번 게이트의 강점을 살린다. 1번마 티즈킹을 말씀해 줬고요. 백동희 의원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번 경주가 상당히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능력적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마필들은 분명 드러났는데 선두권에서의 격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전개를 펼칠 수 있는 마필 9번마 지상파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마필은 발주악벽을 가지고 있는 모습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입상을 해주는 마필이죠. 10월 18일 때 좀 늦발이 심했는데 문세영 기수의 기승술이 빛났다 하더라도 마필의 능력이 뒷받침이 됐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능력을 보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직전에 늦발 때문에 재검을 치르고 나오는 모습인데 초반부터 발주 능력 자체도 굉장히 괜찮았고요. 마필을 꾹 눌러주고 주행 심사를 하는 모습이었는데도 여유감을 숨길 수가 없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시세나 주폭 자체,
발주에서의 모습 자체도 많이 순치가 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선두권을 나서는 마필들보다 오히려 차분하게 밀리지 않은 전개만 펼쳐준다면 오히려 가장 안정적인 전개를 펼칠 지상파의 회복세에 기대를 거는 경주입니다. 예, 제가 백돌림 의원한테 잠시 먼저 여쭤보고 시작해 볼까요? 백돌림 의원님, 고구마 지상파워가 외곽 게이트를 매번 신청했던 말인데 그러고도 고착성 늑발을 했던 말이거든요. 이번에 외곽 게이트를 해제했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없을까요? 네, 저는 이번 경주 자체라면은 직전에 재검시의 모습과 준비했던 모습이라면 기존의 모습과는 이번 경주 분명히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외곽 게이트를 해제했지만 문제 없다 이런 표현을 자신감의 피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견이요. 티즈킹의 상대방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8번마 닥터 Y입니다. 자, 이 마필은 이제 앞말입니다. 앞말이라서 이제 부담 중량이 증가된 부분이 과연 어떤 경주력을 보일까?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동일거리 1000m입니다. 이번 경기에 기습을 나설 수 있는 선행 마필도 있지만은 자, 안쪽에는 1번마 티즈킹과 8번마 닥터 Y라는 마필이 발군의 순발력을 지니고 있다라면은 8번마 닥터 Y 올라간 부담 중량만 극복한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자, 안쪽에 있는 2번마 서울퀸입니다. 자, 이 마필을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지난 경주 앞선에 나섰던 마필들이 걸음이 무뎌지면서 추임력을 보였다, 탄력을 보였다, 자,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도 있지만은 자, 서울퀸이라는 마필은 원래 근본 순발력도 지니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선두권에 나서는 1번마 티즈킹과의 경주 전개 작전 과연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힘한 배를 하면서 따라가는 전개라면은 다시 한번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고요. 자, 백동일 위원님께서 언급해드린 9번마 지상파워입니다. 자, 끝번을 신청했습니다. 과연 자, 마방의 자신감이랄까요? 자, 지난 경주 고착 늑발로 인해서 2개월 출전 정지를 이제 경험을 하고 나오는 마필이죠. 가장 마필의 능력은 앞서 있다라고도 저도 판단이 되지만은 발주에 대한 불안감은 어찌 할 수가 없겠다. 저도 그런 모습 속에서 후순위로 내려놨지만은 9번마 지상파워도 충분히 이번 경주에 가능성 열어두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견 의원은 1번마 티즈킹의 상대마로 8번 닥터와이, 2번마 서울퀸, 9번 지상파워 3대 마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돌림 의원, 지상파워의 상대마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선두권을 나설 두 세력들이죠. 결코 누가 선두권을 편하게 장악한다라고 저는 아직까지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8번마 닥터와이입니다. 최근에 3연속 입상, 스피드에 이은 탄력감, 무엇보다 발주 이후의 중속감이 상당히 탁월합니다. 앞선 마필들과 뒷선에 있는 마필들과 격차를 벌려나가면서 끝까지 열감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대비 편성 중에선 좀 빡빡해요. 왜냐하면 안쪽에 있는 1번마 티즈킹 때문이겠죠. 하지만 닥터와이가 이번 경주에서 다시 한번 그 지금까지 보였던 중속감을 바탕으로 선두권을 장악해낸다면 아직까지 단거리 편성인 만큼 성장세의 가능성이 열어두셔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역시 가장 전개적인 조건이 유리한 건 1번마 티즈킹인 것 같습니다. 직전 내선 3번 게이트에서 빠르게 선두권을 장악해냈고 직선까지 열감, 상대적인 마필들보다 전개적인 이점과 감량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선두권 장악 가능해진 이번 편성에선 티즈킹 역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최대 복병이 될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서울퀸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큽니다. 제가 이 마필은 직전 훈련평에서도 이번에 변화가 너무 좋다. 정말 이번에 이변 기대 세력으로 도전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아쉬운 3위권이었죠. 이 마필 자체는 원래 선두력에 기본적인 강점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이번 게이트의 이점, 직전에 밀린 전기였습니다만 직전보다 나은 전개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번 서울퀸의 선전까지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두 분 의원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추천 마필들 보면 모두 다 똑같습니다. 인기와 접전을 볼 수 있는데요. 1000m 단거리 편성입니다. 티즈킹이라는 마필이 선두권을 아예 장악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경주는 4번마 용왕시대라는 또 다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폭주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던 말이에요. 이런 말도 출제해서 과연 이번 경주를 어떤 말에 선전을 좀 기대하겠냐. 이게 가장 관건인 경주 같습니다. 백돌림 의원은 9번마 지상파워의 선전을 기대한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이견 의원은 1번마 티즈킹의 선전을 좀 기대한다 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주셔야 될 경주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일요 7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4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4대의 마필이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지난 경주에 선전했던 말들의 능력이 전부일까요?
이번 경주에서는 역시 이제 경마라는 것은 지난 경주에 선전했던 말들이 대부분 좀 인기를 양분합니다. 그 다음 경주에. 그렇지만 이번 경주는 속속이 따져보면 능력 차가 좀 크지 않다라고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먼저 백돌ling 의원한테 여쭤볼까요? 이번 경주 입상 기대치가 높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우선 전개적인 이점이 좋아서 전 이마필의 기대치가 좀 크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승급 이후에 3번의 경주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무엇보다 직전 경주 때에는 위즈스파크, 삼바 페스티벌, 핑크스타까지 선두권에 굉장히 발빠른 세력들이 많이 포진돼 있다 보니까 10번 게이트에서 자리를 잡지를 못했어요. 초반에 외선에서 가담을 했습니다만 전개 자체를 잡지를 못했었고 밀린 중후미권까지 밀렸는데 그러고도 끝걸음을 살려내면서 기본기를 보여줬던 마필이 바로 5마 꿈동네입니다. 기본 순발력이 없는 마필이 결코 아니에요. 이번 편성을 자세히 보시면 내선에 있는 2번마 힐타워, 3번마 캐풍 두 마필 외에는 바깥쪽에도 발빠르게 스피드를 보유한 마필들이 크지는 않습니다. 꿈동네 기존에 뛰었던 편성들보다 가장 최적의 전개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성장세를 기대합니다. 예, 종반 지구력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강점은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제 1,400m 얼마나 더 좋은 모습을 보일까? 백돌ling 의원은 오버마 꿈동네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기현 의원 어떻습니까? 네, 저 역시도 오버마 꿈동네 좀 선전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착순권에 좀 아쉬움을 보이고 있는 마필. 매번 그만한 걸음을 보인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지난 경주는 위즈스파크가 이끄는 선행 편성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펼쳤습니다. 하지만은 걸음의 여력은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1,400이고요. 물론 경주 전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경주거리가 늘었다 줄었다 그런 것도 충분히 마필에게는 좀 더 유리함도 작용할 수 있고 불리함도 있지만은 저는 이 마필에게는 오히려 더 유리함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가는 선입전에서 겨름의 여력이 남았다라면은 이번 경주에서는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마필 5번마 꿈동네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의원이 공통적으로 꿈동네의 선전을 기대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백돌ling 의원 상대방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우선적으로 데뷔전 때 좋은 모습으로 역주를 해줬었던 마필이죠. 바로 11번마 과속돌풍이란 마필입니다. 당시 외선에서 흐름이 빠르지 않았다고는 하겠습니다만 몰아붙이는 탄력 자체는 강한 인상을 남겼던 마필이었고 사실상 직전의 승급전 자체에서는 너무나 흐름이 빨랐습니다. 뮤진이라는 마필, 슈퍼스타라는 마필까지 선두권이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는 승급전에 좀 적응 지원점을 줬다고 평가하고 싶은 게 내선에서 무리 없이 곱게 마필 가는 데라면 놔뒀었고 막판은 걸음만 좀 체크하는 느낌이 강했던 마필인데요. 초반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 편성 자체 스피드형 마필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승급전 빠른 흐름에 적응을 맞췄던 과속돌풍, 힘에 대한 여유가 강한 마필인 만큼 이번 경주라면 충분히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자, 내선에 있는 이번 힐타워라는 마필이 상당히 전천후의 마필이죠. 순발력으로 선두권을 장악할 수도 있고 흐름에 따라서는 2선 가담 능력도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는 원활하게 능력을 풀어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훈련 패턴이 좀 가벼운 모습이긴 합니다만 회복세 속에서 최적 전개인 만큼 이번 경주라면 스피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14번마 승리사랑이라는 마필이 편성 강도가 강해졌기 때문에 물론 이번 경주에서 검증의 요소는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 역시도 추입에 대한 강점은 충분히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늘어난 거리가 유리한 이번 경주 최대 이변까지 도전해볼 세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백돌ling 의원은 오버마 꿈동네 상대마 11번 가속돌풍, 2번마 힐타워, 12번 승리사랑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기현 의원, 상대방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저는 선입권에서 경주를 풀어나갈 수 있는 마필, 두 마필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11번마 과속돌풍과 12번마 청계입니다. 자, 먼저 12번마 청계라는 마필, 자, 지난 경주, 자, 대한천왕과 에어지락이 이끄는 선행 페이스에서 자, 선입력으로 입성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나 저 선두권에 나서는 마필이 있지만 지난 경주처럼의 경주 전개를 풀어간다라면 부담 중량이 3kg가 증가가 됐지만은 다시 한번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고요. 자, 11번마 과속돌풍. 비슷한 저는 질주 습성을 가진 마필로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지난 경주도 역시나 뮤진이가 이끄는 빠른 편성이었죠. 11번 과속돌풍, 12번 청계와 비슷한 경주 전개를 풀어간다라면 이번 경주, 지난 경주 승급전 경험한 것을 만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잠시 백돌ling 의원한테 여쭤볼까요? 12번 청계가
많은 인기를 모을 것 같아요. 지난번 1,400m를 선전했기 때문에. 근데 이 마필을 배제한 이유는 뭔가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예. 저는 청기 자체가 직접 물론 잘 뛰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제가 봤던 판단 속에서는 대한천행이 이끌었던 흐름을 에어질하게 좀 무리하게 선두권에 가담하려다 보니까 결국 끝걸음이 좀 무뎠던 모습 속에서 조금 약간 어부지리성 이상이 있었다고 좀 평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54에 늘어난 부중, 물론 이 마필의 잠재력 기대치는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언급을 드렸던 후순위의 마필들이 이번에는 좀 의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한번 경주를 운영해보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번 경주가 레이스 자체가 빠르지 않습니다. 빠르지 않다 보니까 두 분 의원이 좀 약간의 좀 추임력 있는 마필들에 좀 선정하게 되는데 이기현 의원, 그 6번마 해피투데이를 이제 복병권절로 올려놨어요. 이 마필의 입상 기대치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비슷한 질주 습성을 보고 있어요. 지금 이번 경주에서 저는 과연 선행은 어느 마필이 나가고 경주 흐름은 어떻게 진행될까라고 판단이 됐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경주 흐름은 그렇게 빠르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좀 투심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 탄력이 좋은 마필들이 입상권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6번마 해피투데이라는 마필 선두권과의 격차 그렇게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6번마 해피투데이의 이변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두 분 의원이 꿈동네의 상대마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백동 의원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고 이기현 의원은 청계란 마필과 그리고 이제 11번 가속돌풍, 6번마 해피투데이가 말씀드려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이번 경주가 역시 이제 빠르지 않는 레이스, 뭐 힐타워가 선두권을 장악한다면 전 버텨낼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근데 상대 마필로서 보면 1번마 러너인이란 마필은 매번 발주 부분이 이제 관건이죠. 근데 어찌 보면 이 마필한테도 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나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1번마 러너인도 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가겠습니다. 일요 8경주입니다. 국내에서 4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3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발전 기대치 있는 마필도 눈에 보입니다. 다소 기복을 보이지만 좀 더 띄워줄 제목감도 눈에 보이는 경주예요. 조금은 능력 상세를 보여줬던 마필들의 좀 근소한 우세를 좀 예측하고 싶은데 이번 경주가 검증 무대로 평가되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8경주를 이기현 의원이 준비한 승부 경주입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경주입니다. 자, 1,413마필이 출전을 했습니다. 먼저 서두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마라는 것은요, 제가 판단했을 때 또한 시청자 여러분도 판단했을 때 가장 이제 최저 배당, 이제 대길이라 그러죠. 아니면 또 999, 고배당까지도 기본 전제 바탕은 적중입니다. 적중이 돼야 환수가 되는 거고요. 아무리 배당이 크더라도 적중이 안 되면은 공연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를 뒤집어서 한번 추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기권 마필들 5번마 퀸크리켓, 7번마 승자환희, 승급전인 9번마 심바와 10번마 터치플라잉, 11번마 선파이터까지가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비난을 들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언급해드린 5마필들을 후차권 마필로 다 가져가셔도 환수가 나올 수 있는 마필을 이번 경주 노림수를 갖고 있습니다. 소신껏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무모한 도전이고 배짱일 수도 있지만은 편하게 진행하면서 제 마필의 분석력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이번 8경주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이기현 의원이 노림수 있는 복병마가 있답니다. 그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상대 마필을 인기권 세력을 한번 공략해보자. 반대로 공략을 해보자는 거죠. 이거는 경마를 분석하면서 제가 방송에서 늦자 말씀드렸지만 경주를 바라보는 시각이고 어떤 그 준비 과정에서 보면 그런 말이 분명히 있다라고 존재합니다. 뭐 최저 배당이 부러지고 고배당이 터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거는 인기마의 몰락일 수도 있지만 복병마의 반란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경주를 복병마의 반란을 좀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8경주 복병마의 반란을 기대한다면 이기현 의원과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요 9경주입니다. 국내에서 4등급 12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두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총 12두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는데 내치에는 3번마 동반의 대왕이라는 마필이 미리 이제 출조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11두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인기마 접전, 어찌 보면 동반의 대왕이 있어도 인기마 접전일 텐데 좀 더 압축이 좀 필요한 경주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기현 의원한테 여쭤볼까요? 압축이 필요한 경주 같은데 입상 기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말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9번마 강성대국을 먼저 소개시켜드립니다. 3번마 동반의 대왕이라는 마필도 발군의 스타트 능력을 지닌 마필이었죠. 자, 출주 취소가 됐습니다. 물론 다른 마필들 순발력도 보일 수 있는 마필들이 여러 두가 있지만은 9번마 강성대국도 못지않은 순발력도 있고요. 특히나 다른 선행 마필들과는 다르게 중속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선 선행 장악을 나설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경주 거리 1,400까지 경험을 했고 이번에 1,200까지 줄여서 나온다면은 9번마 강성대국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거리를 내려왔기 때문에 강성대국의 선전을 기대하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백돌리는 어떻습니까? 저 역시도 고마 강성대국의 스피드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경주입니다. 저는 이 마필 평가할 때마다 볼 때마다 훈련 때 모습을 보시면 스포 때나 속보 때 굉장히 유연합니다. 지세 자체도 유연하고 목수힘도 좋고 이 마필 분명히 앞으로 더 뛰어줄 마필이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1,400에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고 나서 최근 3번의 경주 계속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훈련 과정을 평가하는 과정 속에서도 너무나 유연했던 모습,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1,200거리로 내려왔습니다. 적인 거리이고요. 내선에 있는 3번마 동반의 대왕이란 마필이 출전 취소가 되면서 좀 더 편한 전개까지 보장받는 경주가 돼버렸습니다. 이번만큼은 강성대국 선전 기대합니다. 예, 선행 1순을 할 수 있다. 두 분 의원이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이기현 의원, 상대만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안쪽에 자리 잡은 1번마 좋은 인연입니다. 직직전 경주부터 이제 걸음 변화를 보였던 마필이었죠. 자, 하지만 이 마필은 원래 순발력도 있던 마필이었고 선임력도 있었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자, 부담 중량은 지난 경주 대비해서 좀 소폭 증가는 됐지만은 마필의 체형이 500kg가 되는 덩치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 가능하고요. 1번 게이트라면은 지난 경주 아쉬움 충분히 좀 만회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10번마 정상 오름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마필의 기본 능력은 충분히 이번 경주에서도 입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또한 마필의 전개를 풀어가는데도 좀 가능성은 있는데 문제는 마필이 좀 끌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필 전개 얼마나 편안하게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10번마 정상 오름 이번 경주도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끄는 습성까지 있다. 이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백돌 의원은 상대방 어떤 말을 지목했습니까? 이번 경주 자체가 이 의원님하고 거의 중심과 후착에서 보는 시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내선에 있는 1번마 좋은 인연의 선전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내선으로 좀 기대는 압박이 좀 심했었죠. 결국에 거세를 당을 했고 몇 번의 경주를 치고 나서 직전 10월 17일과 직전 경주 좀 흙걸음과 스피드에 대한 여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거세를 하고 났는데도 그래도 좀 기대요. 그러다 보니까 1번 게이트가 이마필한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저는 아직까지 경주를 뛰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여준 상대들의 걸음력을 체크해 봤을 때도 경쟁력 자체는 충분하기 때문에 입상권의 도전 세력으론 가장 앞섰다라고 평가를 해드리고 싶고요. 말씀해 주셨던 10번 정상 오름이란 마필도 끌리는 앞벽 충분히 그 모습 자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역시 적인 거리인 1200거리의 니콜라 기수라면 좀 더 빠르게 선두권을 가담할 수 있는 이번 경주에선 충분히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예, 두 분 다 똑같은 이제 3대 마필 맞서는데 제가 이제 거꾸로 이제 지난 경주 때 보면 그 강성대국하고 이제 정상오름, 강성대국이 많은 인기를 받는데 저는 강성대국이 선두권을 장악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마필 그리고 정상오름이나 마필이 좀 끄는 습성이 있다. 이 부분이 강성대국을 계속해서 괴롭힐 거다 그런데 1200m에서 두 마필이 동반 입상이 가능하죠. 근데 1번마 좋은 인연은 내선에서 흙 맞고 뛰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 내체로 좀 기대는 점이 아직도 좀 있지만 1번 게이트를 하려면 백돌 의원이 좀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좀 조심스러운 평가를 했지만 저는 득이 될 거라고 좀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두 분 의원은 강성대국의 1번마 좋은 인연, 10번 정상오름을 말씀해 줬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1번 좋은 인연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가겠습니다.
일요 10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3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3대의 마필이 데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1위 경마에서 제가 준비한 경주입니다. 제가 추천 경주로 준비한 경주인데 이번 경주를 저는 경마를 준비하다 보면 마필의 능력이 마필이 변화의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립니다. 준비하면서 저는 등짝을 잘 안 봅니다. 아마 복귀하신 분들한테 제가 조금은 조언이나 그러면 조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등짝에서 조금은 덜 갔다 이런 부분을 자꾸 쳐다보면 매번 그걸 보게 돼요. 근데 오히려 한 경주가 치러지면 저는 그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마필이 왜 잘 뛰었는지를 좀 보시고 이 마필이 왜 못 뛰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경주를 이런 평가를 하겠습니다. 바람 속으로 와우캡. 바람 속으로란 마필은 제 기억 속에 그 주행심사 때 보면 취급으로 왔던 말입니다. 근데 데뷔전 선두권 강행 1400m 거세하고 1400m를 또 선행 강행. 근데 와우캣하고 바람 속으로 누가 빠를까요? 저는 와우캣이 빠르다고 봅니다. 1번 게이트가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평가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에 여러분들한테 인기마가 될 것 같은데 저는 12번마 슈즈로드의 취임력에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12번마 슈즈로드를 놓고 후차권을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11경주입니다. 혼합 특별 경주 오픈 경주로 펼쳐지는데요. 2세마 특별 경주입니다. 1400m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 9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세마 특별 경주가 최근에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혼합 오픈 특별 경주로 좀 치러지고 있어요. 총 9두인데 좀 검증 무대가 될 수 있는 마필들이 여러 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스럽게 한번 따져보십시오. 2등급도 있고 3등급, 4등급, 국산 5등급 마필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말에 선전을 기대하는지 두 분이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돌리 의원한테 여쭤볼까요? 이번 경주에 좀 선전을 기대하는 마필. 데뷔전 능력대로 보여줬던 마필 9번마 미소왕자입니다. 1000m 단거리 내선 게이트였기 때문에 무난한 우승이 기대가 됐는데 역시 잠재력을 입증해줬었던 상승세의 마필이죠. 하지만 사실상 직전 경주 자체에서는 승급전에 1400m 선두권 장악도 불가능했던 편승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검증이 좀 필요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선두권을 와우캣이 빠르게 이끌었고 빅마우틴과 막판에 올라붙이는 마필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모래를 맞고 뛰는 경주 운영 속에서 막판까지 보였던 미소 왕자의 잠재력 자체는 정말 기대 이상의 능력을 보였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내선 자체에서 몇 두의 발빠른 마필들이 있긴 합니다만 미소 왕자 자체가 이번 편성 자체에서 게이트가 밀렸다 하더라도 전개적으로 불편한 모습 자체는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직전 경주 잠재력에 대한 입증을 해준 9번 미소 왕자의 선전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싶습니다. 예, 미소 왕자가 1000m를 치르고 1400m를 선출발휘하고 선전을 합니다. 비교적 빠른 레이스라고 평가하는데 조금은 검증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고요. 이기현이 어떻습니까? 네, 자, 이번 경주가 저는 좀 경주 분석 또 전개에 따라서 다양한 좀 시각이 나올 수 있는데 자, 김준호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마필이죠. 이번 경주가 혼합 오픈 경주입니다. 하지만 국산 5등급 마필이고요. 1번마 와이키키 출전하는 마필들 중에서 가장 또 레이팅 점수가 낮죠. 5등급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 마필이 지난 경주 브리더스컵에 출전을 했던 마필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걸음을 보일까? 제 기대 이상으로 좀 잘 뛰어줬다라는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1400입니다. 거리적으로 검증이 안 된 마필들도 있고요. 발빠른 마필들도 있습니다. 무기는 딱 하나죠. 취임력입니다. 무리한 앞선 전개만 피하고요. 따라가는 전개에서 자신 있는 취임력을 보인다면 1번마 와이키키 마필의 상대 마필들에 비해서 등급은 내려 있지만은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습니다. 예. 5등급 마필의 선전을 기대했다. 1400m이기 때문에 1번마 와이키키의 선전을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백동일 의원, 위소 왕자의 상대마 어떤 말이 있을까요? 잠재력 기대치로서는 저는 이 마필의 앞으로의 성장세가 기대가 됩니다. 바로 7번마 블랙카이저죠. 주행 심사는 가볍게 치렀고 데뷔전과 그 이전 두 번의 경주는 모두 위력감이 있는 모습으로 우승을 차지해줬던 마필입니다.
사실상 직전 1700경주에서는 오히려 차분하게 전개를 펼치면서 경기력을 체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평가가 있었는데 선두권을 빠르게 나섰었던 매직탑과 함께 뛰었던 화이티원 그 두 마필 사이에서 세 마필이 계속해서 선두권 경합을 하면서 사실상 입상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경주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적인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1400m 내려왔고요. 힘적인 모습에서 마필 자체가 지지 않으려는 근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강한 상대들과 일전을 치러봤던 블랙하이죠. 충분히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자, 내선에 있는 이번마 OS 화답이란 마필입니다. 데뷔 이후 3번의 경주 정말 발군의 순발력으로 3연승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점핑 출주를 해서 좋은 모습으로 장을 해줬고 끝까지 여력감이 좋았던 모습이죠. 오히려 직전 편성보다 이번 편성이 더 까다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보였던 스피드와 탄력, 이번 경주수의 여유감이라면 어쨌든 이 마필이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을 나설 거기 때문에 선두력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이기현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안쪽에 있는 1번 와이키키란 마필도 단점 자체는 마필이 좀 시원한 탄력보다도 좀 꾸역꾸역 뛴다는 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선두권에 경합이 일어난다면 이 마필한테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변권 도전 세력으로는 충분하다.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9번 백돌위원은 9번 미소왕자의 상대마, 7번, 2번, 1번 3대의 마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기현이요. 와이키키의 상대마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그래도 뭐 선행은 물론 선입으로도 이제 걸음이 검증된 마필이죠. 9번마 미소 왕자입니다. 자, 백동일 위원님께서 설명을 너무나 잘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경주 어떤 마필이 선두권에 나서던 이 마필은 경주 전개를 풀어가는데 너무나 유리한 조건을 만났다라고 좀 생각되기 때문에 9번마 미소 왕자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마필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2번마 OS 화답. 자, 이번 경주가 드디어 이제 검증의 무대가 될 거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자, 지난 경주 2등급 점핑 출전을 하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무기는 하나죠. 단독 선행입니다. 이번 경주도. 자, 선행을 나서서 하지만 선행만 나서준다라면은 마필의 능력은 워낙에 잘 뛰어주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거리 검증은 안 돼 있지만 2번마 OS 화답. 다시 한번 이 마필의 선전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1번마 와이키키의 상대마를 9번 미소왕자, 2번마 OS 하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OS 하답은 단독 선행이 예견되는 마필 같아요. 근데 두 분 의원이 일단은 언급을 안 하는 마필을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6번마 강복 70이라는 마필인데 짧게 백동희 의원 짧게 강복 70 이 마필을 배제한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저는 지금까지 뛰었던 두 번의 능력 자체는 정말 인정할 만하다고 평가를 하는데 이번 경주 자체에서 아직까지 고민되는 것 같아요. OS 화답이라는 선두권의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자체가 최적의 전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최악의 전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이 마필은 좀 고민이 됩니다. 예, 출발과 동시에 가장 직선주를 달리는 레이스인데 OS 하답으로 인해서 최악의 레이스와 최적의 전개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한다 이런 표현했고요. 이견 의원은 어떻습니까? 네, 저 역시나 백동일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6번마 광복 70. 문제는 이제 2번마 OS 화답에 따른 경주 전개 불안감 또는 지난 경주 같이 출전했던 4번마 슈퍼 코만도와 늘어난 경주 거리에 대한 여력감을 봤을 때 6번마 광복 70 충분히 능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저는 검증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이번 경주는 실상 출전하는 2세마 모두 1400m선 좀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전개에 따라서 검증이 좀 필요한 무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앞으로 향후 발전 기대치 있는 말들이 도전하는 세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마필로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일요 13경주입니다. 혼합 2등급 19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1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2등급은 항상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1등급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1등급을 올라가면 상금을 못 번다면 한번 거꾸로 생각해봐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배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와 접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좀 이변 가능성도 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먼저 이견이한테 여쭤볼까요? 이번 경주 입상 기대치 높다. 어떤 말이 될까요? 네, 안쪽에는 2번마 골드 마운틴입니다. 지난 경주 2번 게이트의 아이세이 후대기 3번 게이트의 해랑강자죠. 이번 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죠. 자, 두 마필이 너무나 최적 전개, 편안한 최적 전개를 좀 풀어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기승했던 골드 마운틴에 기승했던 방춘식도 너무 마필에 대한 믿음감, 자신감이랄까요? 조금은
좀 느슨한 경주 운영, 늦추입의 아쉬움 이런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주 늘어난 경주 거리라면은 지난 경주의 아쉬움을 충분히 극복 가능한 마필 2번 막 골드 마운틴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골드 마운틴은 지난 경주가 약간 이제 공백전에 도전하면서 역시 이제 추임 여부를 발휘하면서 3차권에 왔던 말입니다. 백동희 의원은 어떻습니까? 저 역시도 골드 마운틴의 선전을 좀 기대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저는 뭐 직전 경주도 충분히 입상이 가능했을 상태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상대적으로 아이스의 휴대이란 마필과 해랑강제가 흐름을 빠르게 끌다 보니까 타이밍 자체를 방춘식 기수가 제대로 잡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번 편성 자체는 전체적으로 바깥쪽의 마필들이 스피드가 빠르지가 않습니다. 골드 마운틴이란 마필은 거세 이전에도 굉장히 발군의 순발력을 지녔던 마필이었죠. 내선 2번 게이트, 순발력이 강한 마필들과 병합을 해주면서 부족했던 모습을 채워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라면 회복세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질주 습성을 바꾸면서 완연히 변화된 모습, 이번 막 골드 마운틴. 저 역시도 이번엔 좀 선전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이견이요. 상대만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동반 게이트에 있는 3번 막 골드 홀릭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추천하는 마필들이 이제 골드인데, 자, 꾸준한 경주력을 좀 보여주는 마필이죠. 뭐 직선 탄력은 이미 검증이 됐다라는 판단, 경주거리 1900이 불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는 마필 3번 막 골드 홀릭이 되겠고요. 자, 4번 막 진명불패. 지난 경주 대비해서 부담 중량은 이제 소폭 증가됐습니다. 초반은 약간 불안한 모습이지만은 이 마필 역시나 탄력은 상당히 좋죠. 어찌 보면 언급드린 마필들 세두가 조금 탄력을 좋은 마필들을 추천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이병권 마필, 자 6번마 신규 강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자 10번마 해랑 강자라는 발빠른 마필이 있지만은 6번마 신규 강자라는 마필도 발군의 스타트 능력, 순발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선행을 나서서 어느 정도의 페이스로 경주를 이끌어 가냐가 되겠지만은 6번마 신규 강자까지는 꼭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견 의원이 3대 마필을 좀 말씀해 줬고요. 백동희 의원은? 저 역시도 이현님과 이번 경주는 보는 맥락이 같을 것 같습니다. 골드 올리고 직전 56을 달고 상대들을 격파했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최근의 상승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주폭이 좋은 마필이고 이번은 뭐 발주 연수까지 끊어지면서 준비를 해주는데 여전히 주폭이 살아 있었던 만큼 상승세 기대감이 좋고요. 4번은 진명불패도 직전 입상 이후부터 확연히 걸음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병합대에는 외선 1등급이죠. 삼정제국에 병합을 해주는데 오히려 진명불패가 앞설 정도로 여유가 좋습니다. 충분히 이번 편성 극복이 가능하다고 평가합니다. 예, 좋습니다. 두 분 의원이 공교롭게도 똑같습니다. 골드 마운틴의 3번마 골돌릭, 4번마 진명불패, 요 마필들의 선전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면 딱 한 마필만 좀 복병권 전력 같아요. 1900m는 좀 선행형 마필이 조금 유리하지 않나라는 좀 조심스럽게 평가를 하는데 앞에 경주를 치렀을 때 주로가 좀 가볍다 그러면 5번마 이스트글로리는 저는 순발력 면에서 좀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한 선행 선입이 가능하다고 평가하는 말이기 때문에 5번마 이스트글로리도 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풀어드린 경주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들이 풀어드린 경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좀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온 것 같습니다. 서울경마는 이번 주가 이제 모든 것이 올 한 해를 모든 것을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경마가 이제 제주 경마와 부산 경마로 이제 연말 경마로 치러집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방송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올해 초부터 아마 많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작은 목표라도 한번 세우고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떠하셨는지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좀 했는데 저 역시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상당히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제 욕심을 목표를 세웠던 것이 가할 수도 있겠지만 목표를 좀 이루자고 도전을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성취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올해는 어떠하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다시 한번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말 경마입니다. 좀 더 슬기롭게, 좀 더 넓게 생각하면서 도전하신다면 좀 더 나은 성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경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